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겐이라고 하는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W겐이라는 것은 버슈어스타인겐의 약자로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적대적 생성신경망, 겐의 비용함수를 버슈어스타인 디스턴스로 설정하여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신경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겐의 구조는 겐의 구조와 동일한데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제너레이터가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이것을 리얼 이미지하고 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과하면은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각각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코스트 펑션을 기획을 해서 이 코스트 펑션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학습시키고 제너레이터도 학습시키겠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겐의 구조였습니다. 즉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PR 리얼 이미지하고 PG 페이크 이미지가 진짜의 확률을 출력하는 함수, 요 진짜의 확률을 출력하는 함수가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겐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민맥스 프로블럼으로 되어 있는데 제너레이터를 미니마이즈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맥시마이즈하는 이러한 요 함수를 만족시키는 파라미터들을 찾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바닐라 겐이었다면 이제 버슈어스타인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있는 코스트 펑션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 민맥스에서 이제 맥스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맥스로 바뀌게 되고 익스펙테이션 구조는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어지고 f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함수 fw라고 하는 특정한 함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지만 fw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그러니까 w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 k 립시츠 함수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k 립시츠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 x 리얼 데이터가 들어가고 요 g세타 안에 페이크 이미지가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버슈어스타인겐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슈어스타인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전에 필요한 일종의 사전 지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거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집합 x 위의 거리 함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d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범위, 치역의 범위가 0은 포함하고 그냥 무한대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한대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특정 값을 갖는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임의의 xy, 그러니까 x에 포함된 xy에 대하여 dxy가 0이라고 할 때 x하고 y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x하고 y가 같을 때 dxy는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임의의 xy에 대하여 dxy는 dyx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d라고 하는 거리 함수가 대칭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거리하고 y하고 x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임의의 xyz에 대하여 dxy는 작거나 같은데 dxz 플러스 dyz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면은 x라는 포인트가 있고 y라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뭐 좌표평면이다, 그러니까 실수의 좌표평면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xy의 거리, 요 직선거리, 어떤 임의의 점, xy의 어떤 사이에 존재하는 임의의 점 z에 대하여 xg 플러스 gy의 거리,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항상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xy라고 하는 선분 위에 있으면은 갖게 되는 요 등식을 만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에는 더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게 되는 이러한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삼각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삼각부등식 같은 경우는 1, 2번은 굉장히 당연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삼각부등식은 뭐 이후에 증명이라든가 여러 뭐 논증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다양한 거리함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dxy는 y-x의 절대값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R2 공간이라고 한다 하면은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요것의 거리는 y-x의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만약에 x1, x2 다음에 y1, y2라고 하는 좌표, 2차 좌표로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의 거리는 요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직선거리가 아니라 요 옆에 있는 요 y축과 평행하고 x축과 평행한 요 두 거리를 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것을 바로 택시기하 또는 맨하탄 거리라고도 하는데요. 가끔 많이 쓰이는 거리 중에 하나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dxy는 루트 시그마 in까지 yi-xi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클리디언 거리, 그러니까 x가 있고 y가 있다라고 할 때 요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3차원이라고 했을 때는 원점에서부터 만약에 구하면은 이렇게 직선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뻗어나가는 요 최단 거리를 바로 유클리디언 거리라고 하고, 요 유클리디언 거리를 일반화시킨 것이 바로 요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말라노비스 거리라고 하는데,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할 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코베리언스들을 각각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루트를 씌워서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리 함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확률 분포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 분포 간의 거리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모임인 표본 공간과 그 안에 부분집합 족이면서 시그마 대수인 필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시그마 대수라는 것은 위상수학에서 나오는 시그마 대수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측,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어떤 집합족이다, 측정 가능한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서 사건 S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이러한 사건 S를 오메가가 아닌 어떤 특정한 다른 공간으로 매핑시키는, 사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것은 이러한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나타내는 확률을 가질 함수를 의미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의로만 이해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전 던지기 라고 하는 시행이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면이 나타나는 경우하고 H 앞면, 뒷면이 나타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앞면이 나타날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하고, 뒷면이 나타날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문자열로 H라는 것과 T라는 것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숫자로 바꿀 수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확률 변수인데요. X라고 하는 숫자 공간,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다가 매핑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X고, 예를 들어 H는 1로 매핑 시켜주고 T는 0으로 매핑 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것은 이러한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x가 1일 때, 그러니까 x라는 공간에서 이 확률 측도를 정의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가 1일 때의 확률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x가 1일 때는 이 x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가면은 h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h일 때 확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x가 0일 때는 2분의 1이 돼서 t가 돼서 또 t는 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이거 두 개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정한 함수가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 분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값과 이 값, 이 값, 여러 값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값들을 다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측도하고 확률 공간, 확률 변수가 있는데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측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측도라는 것은 특정 부분 집합에 일종의 크기를 부여하는 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 부분 집합에 크기를 부여한다 라는 것은 0부터 무한대 사이의 어떤 특정한 값을 부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률 측도라는 것은 요 측도 뮤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어떤 공간을 넣었을 때 그 측도, 전체 측도가 1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라면은, 다시 한번 정규 분포, 이런 분포를 그려보면은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 이런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한, 그러니까 전체 공간, 여기 정의역의 전체 공간에서 가질 수 있는 측도 값들의 합이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률 분포가 전형적으로 측도가 1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다 면적이 1이고, 이런 확률 분포여도 1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률 공간은 전체 측도가 1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확률 분포, 정규 분포든 유니폼한 분포든 이런 여러 모양의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과연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포인트 A가 있고 포인트 B가 있을 때 이것을 잇는 거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클리드 거리라고 써놓았는데요. 유클리드 거리뿐만 아니라 맨하탄 거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말러비스 거리 등 다양한 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확률 분포와 다른 확률 분포 간에 거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나, 그러니까 거리 함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거리 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 분포 A하고 확률 분포 B 간에 거리 함수가 있다라는 말은 거리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면서 그 분포 간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 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살펴보았던 그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분포 간의 차이, 이 분포하고 이 분포가 비슷하면은 값이 비슷하게 나오고 다르면은 완전 다르게 나오는 그러한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는 어떤 확률 분포 PR과 또 다른 확률 분포 PG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의 어떤 PRA와 PGA의 차가 가장 큰 것, 그것을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의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RA가 있을 경우에는 PRX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PR이 이렇게 분포가 있다라고 할 때 PRA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적분한 면적, 요 면적 A라는 정의역에 해당되는 PR의 면적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PRA의 면적과 그 다음에 PG에 대한 면적, 이 면적 간의 차가 가장 큰 것을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PR하고 PG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PRA와 PRG의 가장 큰 차가 될 수 있는 값은 바로 1이 됩니다. 왜냐하면 PRA가 만약에 여기가 A라는 구간이 이쪽에 있다라고 할 때 여기 PR의 전체 면적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 PG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되고요. 만약에 이쪽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PG 지역에만 다 있다라고 하면은 A가 PG 지역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돼서 0-1 해서 절대값 1이 됩니다. 그래서 PR과 PG가 겹치지 않을 경우는 최대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겹치는 면적을 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포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다양한 함수들 중에서 distance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divergen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와 다이버전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대칭성.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dxy하고 다음에 dyx 요것이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버전스 중에서 딥러닝에서 널리 활용되는 두 가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쿨백-라이벌러 다이버전스하고 젠센-샤넌 다이버전스인데요. 쿨백-라이벌러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PR과 PG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의 KL 다이버전스는 PRX, 그러니까 그거 각각 X라는 포인트에 대한 확률값 곱하기 로그 PG에 대한 어떤 특정 확률값 분의 PRX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젠슨-샤넌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바탕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2분의 1 KL 다이버전스인데 PR과 PM의, 그러니까 PR이라는 확률 분포와 PM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의 KL 다이버전스의 2분의 1 더하기 PG라고 하는 확률 분포하고 PM이라고 하는 KL 다이버전스의 2분의 1 한 값, 그것을 더한 것, 그것이 바로 젠슨-샤넌 다이버전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PM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확률 분포는 바로 PR과 PG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PR 더하기 PG 분의 2, 그것이 바로 확률 분포 PM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KL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한 것을 더한 것, 그것이 바로 젠슨-샤넌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KL 다이버전스를 조금 더 잠깐 분해해 보면 이제 PR과 PG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텀이 합쳐진 것인데, 나누기를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X라는 것은 PR의 확률 분포 공간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PRX 각각의 확률 값에 대한 엔트로피 값과 PG에 대한 엔트로피 값의 차, 이것의 빼기의 기대값을 말하는 거죠. 이 기대값을 각각을 기대값을 구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구해서 할 수도 있죠. 기대값은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X라는 것을 PR이라고 하는 확률 공간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각각의 확률값 PRX하고 PGX의 엔트로피 값의 차를 기대값 평균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라는 것은 PRX 곱하기 로그 PRX를 바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